정말 길고 힘든 산재 치료 과정 끝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상 치료가 끝나고 나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명확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크게 맴도는 질문일 거예요. 치료가 끝났다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운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확인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치료가 끝난 직후에 뭘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고 보상금을 받는 두 가지 방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법적 권리 두 가지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지원제도와 이 모든 걸 정리하는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모든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먼저 치유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유, 그러니까 병이 완전히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재에서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는 상태가 좋아지기 어려운, 즉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바로 이 치유 판정을 받는 순간이 여러분이 장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출발점인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장애급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휴업급여까지 모든 산재보상금은 딱 하나의 숫자, 바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평균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보상액 전체가 달라지니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사고 나기 바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전부를 합쳐서 그 3개월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 쉽게 말해 나의 하루 평균 임금인 셈이죠.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떼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평균 임금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건 여러분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로 장애보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운데 4급에서 7급입니다. 1급에서 3급은 평생 연금으로만,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만 딱 정해져서 나와요. 하지만 4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평생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연금은 마치 평생월급처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같이 올라가서 장기적으로 안전하죠. 반면에 일시금은 당장 큰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일시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한다면 연금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공단이 결정한 내 장애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판단해주세요라고 이의를 제기할 불복 청구권이 있고요. 둘째, 산재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정신적 고통이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회사나 다른 책임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 불복 청구권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90일입니다. 장애 등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90일 안에 재심서를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그 결정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했더라도 더 이상 다툴 기회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함정은 두 번째 권리인 민사소송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유효기관, 소멸시효라는 함정입니다. 이 표가 그 함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나를 직접 고용한 우리 회사에 대한 소송은 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 시간이 꽤 넉넉하죠? 그런데 건설 현장 사고처럼 우리 회사가 아닌 원청업체 같은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사고일로부터 고작 3년밖에 안 됩니다. 이 3년,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전문가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10년이라는 시간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원청 같은 중요한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황금 같은 권리를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은 무거운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재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분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그것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1부터 10까지 다 챙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귀 계획을 세워주고요. 잡 코디네이터라는 전담 직원이 1대1로 붙어서 취업 상담부터 알선까지 다 도와줍니다. 또 다시 일하는 데 필요한 신체 능력을 키워주는 전문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종 재정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서 적응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를, 신체 기능을 회복하려고 운동을 하면 운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원래 직장에 복귀해서 1년 이상 잘 다니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건 정말 큰 혜택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세요. 치료가 끝나면 즉시 장애급여 청구하고 나중을 위해 모든 의료기록 4번을 확보하세요. 장애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기회는 딱 한 번, 90일 안에 반드시 불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거, 원청 책임을 묻기 위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활 서비스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서 도움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팁 2가지입니다. 첫째, 치료가 끝났더라도 나중에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신청해서 다시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바로 그 재요양을 신청할 때 과거보다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최초 치료 당시의 MRI, CT 같은 의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료 기록은 그냥 평생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장애 판정은 상실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인생 2막의 출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제공되는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